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각자 주일에 여러분이 속한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강대상 앞에서만, 성경책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오늘의 책상 앞에서, 우리의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교재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나아갑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강의 구성에 변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안내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는 강의를 하루에 1개 업로드 했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전부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또 개념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긴 영상을 이제 하나씩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 저 이번에는 2주차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 아무래도 수학에 그 적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주차부터는 한 영상에서 개념 설명을 쭉 연달아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으로 문제풀이를 따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2개가 올라오는 거죠. 긴 영상 하나가 아니라 영상 짧은 거 2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도 영상 강의 제목을 뭐 6-1강, 6-2강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 뒤에도 개념 설명, 문제풀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고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는 과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풀이를 그냥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나머지 푸는 거였는데 이제 과제 방식을 바꾸어서 여기 있던 문제들이 전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사실 다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과제를 제가 영상 하단에 올리는 링크를 보시고 그 링크로 문제를 제가 걸어둘 테니까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시고 좀 풀어서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여러분 바로 좀 풀 수 있는 것들로 올려둘 테니까 반드시 풀어서 실력이 좀 쑥쑥 늘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먼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에이, 설마. 자, 여러분 주말을 잘 보냈으면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어 연산 단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파트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제곱근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처음 도입했죠.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a라고 할 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뭐 대소관계 이런 거 별거 없었어요. a의 제곱근, 루트 a, a의 제곱근 혹은 마이너스 루트 a 이것들을 각각 제곱하면 a가 되더라. 그냥 이런 것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이걸 없앨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없애는 것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a가 양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고 a가 음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a를 붙여서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수의 크기를 비교하듯이 루트 안의 수의 크기가 크면 큰 거,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곱근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수학 개념 하나가 등장했지요.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자연수에 대해서도 언급했었고, 또 정수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유리수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유리수로 이 제곱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무리수라는 수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는데 순환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호를 벗길 수 없는 루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 혹은 정말 순환수수로 나타낼 수 없는 1.234, 6, 7 이런 것들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무리수와 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리수가 존재하고 이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떤 거?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는 다시 세 개로 분류되죠. 양의 정수, 즉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로 분류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실수라는 체계가 등장하기에 따라서 이 실수는 이 수직선을 완전하게 모든 점을 메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도 있고 유리수도 당연히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의 체계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살펴보고 끝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실수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무리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거예요. 무리수의 연산 파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무리수, 특히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별표로 해도 좋습니다. 특히 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 뺄셈과 더불어서 굉장히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매년 14번 혹은 15번 항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5개년의 기출을 분석했던 결과 15번 아니면 14번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곱셈, 나눗셈, 그리고 덧셈, 뺄셈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별표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개념에서 이미 2019년에 1회에서 출제됐고요. 2020년에 2회차에서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같은 경우 이 1번 항목이 2018년도 2회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곱근의 곱셈부터 지금 이제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제곱근의 곱셈, 한마디로 제곱근의 곱셈은 근호 밖에 있는 숫끼리 곱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숫끼리 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각각 0보다 크고 자, 이 단서는 A가 B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은 단서예요. 그리고 M과 N이 유리수일 때 자, A와 B를, 그러니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근호 안에 다 둘이 들어가서 이제 루트 AB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5를 하면 루트 2,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근호 안에서 함께 계산해서 2, 5, 1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앞에 그러니까 유리수가 루트 바깥에 있을 때는 m과 n,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곱하고 그리고 루트끼리 이 근호 안의 수끼리 또 다시 곱해서 mn 루트 ab의 꼴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제곱근의 곱셈에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파트도 전제는 같습니다. A와 B가 각각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라고 했을 경우 이거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루트 a제곱 루트 b처럼 이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제곱수는 아예 근호 없이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 루트 3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반대예요. 밖에 있던 유리수를 근호 안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으로 넣을 때는 당연히 제곱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루트 b니까 이걸 합쳐서 루트를 하나로 만들고 a의 제곱 b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2 루트 3인 경우 2는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 될 수 있으니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바꾸어서 루트 12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이 나눗셈은 최근 5년간 기출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건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고졸 과정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이게 이제 기본 연산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능숙하고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동일하고 mn 이거 유리수 이것도 동일하죠. 그럴 때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그냥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처럼 루트 b 분의 루트 a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곱셈 때도 루트 안으로 다 가지고 온 것처럼 루트 안으로 모두 가져와서 루트 b분의 a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트 15 나누기 루트 3일 때 루트 3분의 루트 15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 안으로 모두 가지고 와서 루트 3분의 15. 그래서 여기 이제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반대 바깥에 유리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 나누는 수가 일단 분모로 가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또 무리수는 이제 근호는 근호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루트 15 나누기 2루트 3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루트 3이 분모로 가고 4루트 15가 분자로 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죠? 그래서 2분의 4니까 약분해서 2가 되는 거고 이 루트 3분의 루트 15는 루트 3분의 15로 되어서 이 안에서도 약분이 되어서 루트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문제 없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곱근의 나눗셈에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볼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도 마찬가지. 근호 안에 있는 것을 근호 밖으로 꺼내거나 근호 밖에 있는 것을 근호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제곱수를 근호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분모에 지금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를 지금 이제 각각 분모 분자로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b의 제곱분의 루트 a가 되니까 결국 이 루트 b제곱은 b로 바꾸어서 b분의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루트 4분의 3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 4가 2의 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 2의 제곱분의 루트 3으로 바꾸게 되고 결국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특별히 봤던 이 과정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고졸 과정을 풀 때 이런 표현이 그냥 서슴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분모를 분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분모를 유리화 유리수처럼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근호가 있을 때 이 분모의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수를 각각 곱해서 이 분모를 유리수로 고쳐주는 거. 이거를 그냥 분모의 유리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분모를 유리하는 방법. 루트 b분의 a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다. 그러면 자, 0이 아닌 수를 각각 곱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수로 바꿔야 돼. 무리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들려면 어떤 게 제일 간단하겠어요? 그쵸?
그냥 그 루트를 똑같이 곱해주면 이 루트가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야. 자, 여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를 해버리면 루트 b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제곱수로 루트를 벗겨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해서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 2번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분자까지 루트 a가 되어 있는 거죠. 분자까지 무리수인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양 아래, 위아래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물론 이 같은 수는 이제 분모를 따라가는 거겠죠.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당연히 b가 되고 분자에는 루트 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었을 때 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 분모와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주어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도 간단합니다. 제곱근의 덧셈 파트는 여러분 잠깐 제가 먼저 기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 덧셈은 2016년도 1회차에 나왔고요. 또 2019년도 2회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곱근의 뺄셈도 2020년도 1회차,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이미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들 자체로 그냥 거의 변형 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이 기본만 충실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 수학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탄탄 다지기에서 여러분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 여러분 그래서 정말 검정고시는 100점 맞아야 해요. 100점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자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그것은 각각 근호 안에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곱셈에서의 분배 법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덧셈부터 살펴보면 m 루트 a 플러스 n 루트 a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m과 n을 괄호로 묶어서 이 a에다가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루트 3 플러스 5 루트 3을 하면 앞에 2와 5를 동일하게 놓고 이 루트 3을 옆에 이제 각각을 곱해 주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7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곱근의 뺄셈도 마찬가지. 이 루트 a는 이제 이렇게 모아주고 m과 n 이것을 이제 빼기로 뺄셈으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7 루트 5 빼기 3 루트 5일 경우에 7 빼기 3을 하고 루트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V로 나와 있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x가 5x가 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근호, 이 루트를 그냥 x처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분배 법칙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분배 법칙은 여러분이 사실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유리수의 분배 법칙을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루트를 각각의 이제 수로 보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들을 분배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각각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각각 0보다 클 때 루트 a가 이렇게 있고 괄호 안에 루트 b, 루트 c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여러분 간단해요. 루트 a를 각각 루트 b와 루트 c에 분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a, 루트 b를 먼저 곱해주고요. 그리고 루트 a와 루트 c를 곱해주니까 루트 ac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배웠던 것은 루트 a와 루트 b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하나로 합칠 수 있고요. 루트 a와 루트 c 이것도 근호 안에 있는 수 ac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루트 2 괄호하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루트 2를 각각에 분배해 주어서 루트 2 루트 3 플러스 그다음에 루트 2 루트 5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 이게 루트 2, 루트 3은 루트 6으로 바꿀 수 있고 루트 2, 루트 5는 루트 10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게 이제 1번이었고요. 2번, 여러분 사실 2번도 동일합니다. 그냥 곱하는 수가 괄호 앞에 있냐 아니면 괄호 뒤에 있냐 그냥 이 차이예요. 그래서 1번은 앞에 있었고요. 2번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곱해줍니다. 루트 AC, 루트 BC 이렇게 해서 루트 AC, 루트 A, 루트 C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요. 루트 BC 그래서 결국 루트 A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 또 등장했죠? 근데 어떤 유리화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 자, 그래서 A, B, C 모두 양수라는 것은 전제가 동일하고, 자, 이렇게 루트 C가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아까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루트 C를 위아래로 동일하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분모는 그냥 C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분배 법칙 이제 여러분 바로 위에서 배웠던 이 근호르포환심의 분배 법칙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C 그래서 루트 B 곱하기 루트 C 이거를 플러스로 연결해 주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루트 3 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면 여기서 루트 3을 동일하게 곱해 주어서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3이 될 것이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루트 6이 되고 근데 여기 그 다음 플러스로 연결해 주어야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순서를 계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그냥 괄호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근호 안에 제곱인 게 있으면 그냥 꺼내면 돼요. 근호가 이제 분모에 있다. 그러면 분모를 유리화한다. 분모에는 무리수, 루트를 두지 않습니다. 항상 유리화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삭칭 연산에서의 규칙이죠. 곱셈 나눗셈 있으면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덧셈과 뺄셈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개념은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할 텐데 이거는 영상을 나누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넘어오세요.